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오후 12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 중으로 2023년 중으로 저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뺑아리가 그 계랄에서 깨노는 그 날이 21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는 아마 금년이 되리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제 그 다른 제가 잘 알 수가 없고 금년 안에 있는 건 확실하고 아마 금년 하반기쯤에는 이제 당선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 한번 기록을 한번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어제 요즘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연말 정산 때문에 좀 이래 그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직장 15일부터 이제 뭐 국세청 거기에 사이트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간편 조회 서비스가 있는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그 처리하는 그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 지금 뭐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에 이제 내가 또 이제 회비 내는 거 하고 작년에 2022년에 이제 그때는 대선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당비 좀 낸 거 하고 그 부산시당에서 이제 저 이재현 사무처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그 당비 낸 거 이제 연말 정산할 때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보내주신다 했는데 이제 등기로 왔더라고요. 그래 그걸 이제 또 회계사무실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제출하는 것은 이제 또 다 이제 메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혁명당 안에도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본인 인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료 파일을 생성이 돼가지고 그 파일을 이제 바로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참 편리합니다. 옛날에는 그 참 진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 제출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좀 더 그 국가혁명당 안에서 이제 그 본인 인정해가지고 자료를 파일로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로 또 메일로 보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내가 이제 그 파일을 그 하다 보니까 2020년 이제 4.15 총선에 제가 이제 부산 서구 동구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때 찍은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 연말 정산하는 관계로 이제 보니까 그 자료 파일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내 모습이 있더라고. 그 반갑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장류 영성센터 이제 내가 원래 뿌리가 김해니까 거기에 이제 공유를 한번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기호가 8번이더라고. 그 오래되니까 기호도 몇 번인지도 모르겠고 그 기호 8번이고 이제 나는 그 후보자들마다 이제 각 그 포스터에 이제 적는 그 글귀가 틀리는데 나는 그랬습니다. 돈 걱정 없는 세상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이제 돈 걱정 없는 세상이 되니까 이제 그래 적은 게 있더라고. 그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장류 영성센터 네, 이제 그 방에 한 40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내가 몰려놨어요.
요즘은 이제 그 뭐 좀 뭐 밤하늘에는 별이 많고 우리 말이 있잖아요. 청천 하늘에는 별도 많고 사람 사는 곳에는 말이 많다 말이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직장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보면은 참 말이 많습니다. 뭐 이때까지 뭐 다 그런 걸 극복하고 다 살아왔는데 말이 많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뭐 우리 국가혁명당 안에서도 그 사람과 사람과의 끊임없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면서 이제 있다 보면은 별의별 말이 다 있다고. 그런 걸 이제 잘 지혜스럽게 이제 이렇게 이제 헤쳐나가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이제 마찰 없이 가급적이면 이제 남을 비판, 글쎄 내 신인님께서 이제 강의하시는데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남의 흉을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볼 것까지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먼저 보고 말이지. 그것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 그 척을 지니까 거기 참 그 골치 아파요. 거기 척 지는 것이. 그 나경원이라고 지금 현재 그 저기 국민의힘에 이제 당 대표를 할까 말까 지금 이렇게 망설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경원 씨가 지금 현재 굉장한 지금 국내 정치의 그 흐름에 한복판에 지금 있어요. 나경원이가 당 대표로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당 그 당 안에 이제 판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 정치판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경원 씨가 이제 굉장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나경원 정치가 2002년도에 그 이해창이가 그 픽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해창이가 1997년 그때 그 15대 대선 때 김대중한테 이제 그 패배를 하고 이제 재선 이제 두 번째 대권 출마를 했었을 때가 2002년도 12월 달에 16대 대선을 앞두고, 그때 이제 그때는 이해창이가 뭐 다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노무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상상도 못했을 때예요. 그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고, 그 안에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안에서도 거의 꼴찌에 가까웠어요, 처음에.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국회의원이 거의 대다수가 하나가비를 이인재를 밀었다고. 이인재를 밀었는데, 결국 이제 아마 총재님께서는 여러 번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뭐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은 천정배 의원 딱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뭐 이인재를 다 밀었다고. 그런데 결국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판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소인 득권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노무현이가 될 수밖에 없는, 하늘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사화해서 이제 민주당 이제 결국 이제 후보가 됐죠. 후보가 되는데, 그 당시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해창이가 거진 뭐 된다고 지금 다 그 당시에 뭐 다 그렇게 했었다고. 처음엔 한 번은 김대중이한테 졌지만은 이번에는 뭐 노무현이는 잽도 안 되잖아요. 이해창이한테 비하면 학벌로 보나 뭐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노무현하고 이해창이하고는 잽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 2002년도 그때 이제 나경원이가 이제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까 이제 이해창이가 픽업을 했어요. 픽업을 해가지고 정치 생활을 지금 한 2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런
서울대 법대 출신자 중에서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는가 보더라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법대 말고 서울대 무슨 딴 데 뭐 경영학과나 뭐 딴 영문학과나 이런 데 있다가 이제 또 고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같은 법관 중에서도 이제 비주류로 속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 안에서 이제 그 뭐 주류, 그러니까 이해창이 같은 사람은 이제 이해창이가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누구 나경원이를 이제 픽업했는데, 나경원이가 지금 국내 정치에서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어요. 출마를 하느냐, 당 대표로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뭐 나는 주제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말을 하다 보면 또 연결되겠지. 그래, 나경원이가 이제 이번에 2022년 3구 대선 때에 그 윤석열하고는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친하게 지내고 뭐 오빠 하면서 이렇게 잘 친하게 지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해가지고 나보스 포럼인가 이제 거기에 이제 초청받아 갔단 말이에요. 가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정동영이를 나보스 포럼에 이제 보낼 정도로 아주 이제 1등 공신이라야만이 이제 그런 데 보내고 그랬다고. 그렇듯이 나경원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주 신뢰를 하고 1등 공신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보스 포럼 그 스위스에 있는데 거기 이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당선자 신분은 대통령 신분보다 더 파워가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당선자 신분 때에 이제 자기한테 이제 선거운동을 한 사람 중에서 이제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제 부르거든.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경원 이제 부부를 이제 같이 불렀던가 봐. 당선자 신분에 윤석열 당선자가 불렀을 때 옆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옆에 있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좀 안 좋았던가 보더라고. 뭐냐 하면은 나경원 입장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사람으로 참 말하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학력이 그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그 박사학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국민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박사학위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다가 뭐 학력이 좀 그렇잖아요. 학력이 그렇고 이제 신분도 이래 보면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조남욱 회장과의 관계, 뭐 또 그 전에 양재택 검사 관계, 뭐 정대택 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법무사 한 사람이 죽고, 그런 좀 복잡한 관계를 이렇게 대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뭐 훈련 중에 이렇게 좀 비춰졌는가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원래 또 직감이 또 있잖아요. 센서가 눈치가 빠르단 말이야. 컴퓨터보다 빠른 게 여자들 눈치라는데, 그건 나는 하나 신비한 것은 말이지, 왜 그래 여자들이 눈치는 빠른데 왜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는지, 그게 또 내 미스터리야. 그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여자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이가 이제 그런 초대 받아 가가지고 뭔가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 좀
김건희 여사가 느끼기에 뭔가 좀 더 서울 법대 출신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는 뭐 서울 법대는 아니잖아. 이제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기분 안 좋은 일을 느꼈겠지.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이를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도 안 시켰다고. 안 돼. 그러니까 야 이럴 수가 있나. 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말이야.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못 시킬 수가 있나. 이제 이러니까 김건희가 그게 분명히 그 못 오게끔 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거 뭐 당 대표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뭐 그냥 뭐야 그 저출산 노령아 그 뭐 거기 이제 부위원장 그걸 이제 그게 장관급이라고 하니까 그걸 하나 주고니까 또 모자라니까 이제 뭐 기후 뭐 대상가 뭐 그걸 하나 주고 그 2개를 줬다고. 2개를 줬는데 나경원으로 봐서는 그 2개 가지고 모자란다 이 말이지. 지금 그렇게 되는가 보더라고. 아마 국무총리나 나라면 부총리급이나 뭐 이 정도 거를 원하는데 이제 좀 낮은 걸 받으니까 마음에 안 찬다 이 말이지. 여하튼 딴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사람과 이거 만남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가 좀 상대방을 모멸하는 그런 뭔가를 보였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 초대를 하는 거 아니냐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도 못 시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과 이거 만남이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명을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국가혁명당 여기에 창당되고 카톡이 있은 지가 2017년부터인가 그랬다고. 그게 보면은 부산시당에 나는 쭉 다 지켜보고 뭐 딴 데도 지켜보고 이랬지만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말로서 말이야 카톡으로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다고. 내가 뭐 한 번도 그런데 뭐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그 카톡을 완전히 문을 닫고 또 새로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현재 이때까지 왔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아침으로 저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윤창중 씨 그 유튜브도 못 보고 말이지 좀 아쉬워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하는 것도 못 보고 지금 현재 이래 돼가지고 많이 아쉬워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더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겪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이제 이거 아니면 또 저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삼 공약을 이제 외우는 재미로 살아요. 또 내가 재미가 또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재미는 첫 번째는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토요 일요 강의 듣는 거. 둘째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이제 말씀을 듣는 거. 이분은 YTN에도 나가고 매불쇼도 나가고 스픽스에도 나가고 본인의 미디어워치가 있고 또 강동서도 있고 또 춘추 전국 그 시대 거기도 나가고 여러 군데를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다 본다고. 그분이 하루에 그 많이 할 때는 6시간 한 8시간 이래 이야기해요. 그거 다 찾아서 다 본다고. 그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요. 적을 때는 4시간.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내가 듣는다고요. 들음으로써 국내에 있는 가장 고급 정보를 내가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내 낙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 이야기 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정치의 제일 흐름을 정확하게 깨고 있는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의 이제 그 강의 듣는 거.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삼삼 공약 외우는 거. 이 재미로 살아요. 네 번째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을 또 이제 또 잊지 않고 외우는 거. 그건데 요즘에는 삼삼 공약을 좀 이렇게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 또 외운 거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 뭐 여러 개 외울 게 엄청 많습니다. 왔는데 그 나이가 이제 이렇게 뭐 조금 그러니까 자꾸 유하다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삼삼공약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또 삼삼공약을 거기서 보면은 그 완전이라고 하는 그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내가 계산 보니까 8개가 있어요. 8개. 그러니까 삼삼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33가지의 가교다 말이야. 다리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산으로 보면은 저 남포동에서 영도 가려면은 그 영도 다리를 지나야만이 갈 수 있잖아요. 영도 다리나 저 부산대교 다리 2개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영도 가려면 다리 2개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배 타고 가야 돼요. 부산대교나 영도대교를 지나가듯이 우리가 이 고통 많고 참 진짜 힘들고 부익부 빈익빈이고 이런 세상에서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한 33가지의 다리가 있다 이 말이었어요. 다리 지상 낙원으로 가는 그 다리가 33가지를 있다고. 그 다리를 지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 33가지가 허경영 신인님의 엑기스가 거기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삼삼공약을 자꾸 외우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힘이 넘쳐요. 에너지가 넘친다고. 내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근데 이제 아직 내가 불로유는 아직 맛이 보진 안 하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불로유를 가지고 손을 좀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전에는 이래 보면은 항상 그 밴드나 반창고가 있었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불로유를 이제 좀 바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저 부산에 있는 그 우리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네요. 그 천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북해도 그 일본에서 온 그 저 마유 그걸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이래 바르고 복합적으로 하여서 그런 데 안 났었어요. 불로유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 손을 볼 때마다 그 천사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건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시고 이랬는데 그 여성 천사님 김천사님 내가 늘 생각하고 내 손을 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고 늘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그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집안 화목하고 모든 일이 참 잘 풀리고 잘 되기를 늘 축원합니다. 아이 그분이 그래 말이지. 그 불로유도 주시더라고. 불로유도 그 만든 것이 한 달 넘은 거. 그 집에서 만드는 거 그거를 1000리터, 1리터짜리 그 2개 하고 북해도 저기 마유하고 또 알부민 그것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나서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 이제 또 불로수로 해가지고 나는 불로수 마신 지는 오래됩니다. 그건 한 몇 년 돼요. 그래서 그 희한하게 어제도 김장훈 박사님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대화해서 신인님하고 대화해서도 있지만은 불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불로수 마신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병에다가 이제 총재님 이제 스티커를 붙여놨으니까 붙여놓고 놓으면은 거기 이제 기포가 생기더라고. 희한하게 그거 기포가 뽀글뽀글 한 게 막 생기는데 그 물을 늘 상용을 했다고. 그래서 불로수도 영 마시니까 늘 에너지가 넘치고 또 삼삼공약을 늘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힘이 넘쳐요. 거기 이제 보면은 삼삼공약 중에서 완전히 완벽한 이런 단어 들어가는 것이 내가 보니까 8개가 있어요. 이제 제일 거기 첫 번째가 정당혁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만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정당혁명에서 그게 나와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업자를 완전하게 다 한 사람의 실업자도 없앤다는 거 하고 식량을 완전히 자급자족 한다는 거. 거기에 이제 13번 뉴딜 정책이 거기 나온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화폐혁명에서 또 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하자금 900조 원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화폐혁명을 하는데, 화폐혁명은 이제 화폐 변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뭐 설명하면 길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지하자금 900조 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완전히 회수한다고.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회수한다 할 때 그 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감정을 완전히 해소한다 할 때 그 완전히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보면은 그 부패혁명에서 보면은 거기 국내 내수 정치를,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또 완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부도를 또 완전하게 이제 해결한다 할 때 이제 그 엄혁명에서도 완전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노동혁명에서 이제 노동자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조를 완전히 없앤다 이랬다. 완전히 없앤다는 거. 그리고 이제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 가족으로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해소한다. 이렇게 또 완전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말이야. 노동혁명에서 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식수혁명에서도 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공장의 오폐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완전히 차단한다 이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 신임님의 그 뜻은 뭐냐니까 국민 모두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상공약을 연구를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 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몇 개냐? 8개다. 그리고 이제 그 삼상공약에서 보면은 이제 없애야 될 것,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 신설할 것이 있고 없애야 될 것이 있고,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뭐 없애야 될 것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그간이에요. 지자재 선거 이거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정당 지원금제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정당 제도를 없애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지금 공천 때문에 지금 나경원이 계속 그렇게 하는데 공천권을 지금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그게 이제 정당 제도를 폐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앤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 1억 원 미만의 정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거. 지방세 폐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세 폐지. 그 다음에 상속세 요걸 폐지하고, 그다음 이제 수능시험 폐지하는 거, 전국의 교도소 이제 또 폐지하는 거, 금융실명제 폐지, 그 다음에 이제 정경제 폐지, 그 다음에 농지거래 허가제 폐지하는 거, 농약공장도 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쌍불제 폐지, 김영란법도 폐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자산압류 강제 집행을 또 폐지하는, 그걸 또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조 폐지하는 거, 뭐 이런 거 조금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거는 그렇지. 없는 것을 이제 신설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결혼수당 지급하는 거, 결혼수당, 그 다음에 연애공영제, 결혼공영제, 그 다음에 이제 출산수당 주는 거, 전업주부 수당 주는 거, 출산공영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에는 건국수당 주는 거, 그 다음에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포인트 제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요 신설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딜해서 이제 그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병제 실시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험공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업가족협의회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안경공영제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첨단화된 사막과 방지 뉴딜 사업 실시하는 거. 여기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라. 이 센서랄 것은 그렇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늘 진짜 힘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같은 경우는 뭐냐 하니까 내가 이제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제 이 세상에 과연 진정한 황제냐, 세계 통일을 하고 세계 황제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상 성경 세계에서 돈 걱정 없이 살게 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뭐냐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수십만 명 돼요. 도통받겠다 이 말이지. 강정산 계열에도 거기 있어요. 그 신천지 밑에 거기에 거기서 자기가 1만 2천 도통군자가 24만 4천 명 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그 도통군자가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이제 앞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의 이만희. 또 그 다음에 이제 강정산 계열에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내 이름이라는 말 밝힐 수는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고 참 진짜는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이거 33가지 공약이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천이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강정산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무국신이고 자기는 뭐 환극신이다 그랬었지. 똑같은 격이 됐었고 예수가 내가 한 몸이 됐었고 제2의 재림예수다, 제2의 미륵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직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전부 다 가짜예요. 나경원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이 삐쳤는데, 나경원이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받지 못한 것은 자기가 공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뭔가 김건희 여사가 볼 때는 뭔가 자기가 기분 나쁜 그런 은행이나 그런 표정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래 된가 초청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3월 8일 2023년 3월 8일에 국민의힘당 대표 뽑는 날인데 그날이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정치 읽기라고 박상훈님이에요. 그분은 이제 안철수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장윤선 평론가도 이제 안철수 아니면 김기현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아까 박상원 씨 이분은 이제 안철수가 될 거다 이제 그랬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유승민은 이제 떨어져 나간 거고, 유승민이 그 다음에 나경원이는 원래 대차게 팍 대드는 그런 사람 그런 기질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사학 자기 친정 쪽이 이제 장재원이도 자기 아버지가 부산에 학교를 하나까지 있다고 그렇죠. 재단 문제가 재단 거기 있어요. 학교를 하나까지 있고, 나경원이도 그렇다고 사학을 가지고 있다고. 사학 비리는 워낙 커서 손을 못 대요 지금. 이런 거는 허경영 신임님께서 딱 데리고 난 다음에 정리해야 된다고. 예산 그걸 건드리게 되면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나경원이고 골치 아프잖아. 하여튼 우리나라 예산 요거 빼먹는 놈들 요거는 완전하게 일단 소득혁명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예산 딱 최소한 50%는 전략을 해가지고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을 줘가지고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7번째가 말이야.
일곱 번째가 그 소득혁명이잖아. 그렇듯이 예산 이거를 완전히 원위치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그 사학재단의 비리 이거는 어마무시하다고. 이게 우리나라 그 관피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예산 다루는 놈들, 요것도 이제 엄청 그 손을 봐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그 유일하게 지금 그 강신업이라고, 강신업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강신업이가 아마 당대표가 될 확률이 커요. 크다고.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여하튼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지금 뭔가 지금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내가 그 이번에 그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님이 되리라고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 그런데 그게 나오듯이 뭔가가 한번 터져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저기 언론 마스크가 지금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하나씩 까고 있거든요. 하나씩 까고 있는데 그 바람이 신선하게 불어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 정치하고도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래프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 비행이 이때까지는 쉬쉬쉬 했는데 지금 그게 살살 다 드러나고 있다고. 그런 거 저런 거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서 2021년이지. 그러니까 아마 그 2022년이 작년이고 2021년 8월 18일 날 그 행주상성 대천문 앞에서 허경영 우리 저 신우님께서 이제 출정식을 했다고. 그래 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행주상성 대천문 앞에서 출정식을 하면은 여기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랬거든. 근데 안 됐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하여튼 그 뭔가는 모르지만은 엄청난 그 허경영 총재님을 보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던 그 어떤 뭔가가 이제 반드시 일어난다고. 반드시 일어나요. 그 나도 모르는 게 좋아요. 그냥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저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이 두 사람은 예행 연습인 거라고. 그 뭐 북한에 가면은 막 김일성이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말이야. 막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했잖아. 그건 앞으로 허경영 신인님께서 전 세계 모든 인류로부터 그만큼 그보다 더 훨씬 더 강하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환영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해 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 오늘은 뭐 또 근무 시간이 돼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상.